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재강입니다. 오늘의 정치 논평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부터 바로 보시겠습니다. 복귀 6분 만에 반말 파행, 여당 수시 퇴장,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 법안 심의를 진행하려고 하자 국민의힘이 여당 간사도 뽑아야 한다 반발한 거죠. 서로를 향한 비아냥이 이어졌고 결국 회의는 시작 6분 만에 중단이 됩니다. 겨우 회의가 다시 열렸지만 분위기는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거죠. 설왕설래를 하고 있어요. 법사위는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방송 3법, 방통위법 개정안을 통과를 시켰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강행 처리에 항의하며 퇴장을 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도 1시간 40분 만에 퇴장 사태가 벌어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을 해버렸고 다행히 기관 현안 질의를 할 때는 복귀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어차피 방송 3법, 방통위법 개정안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통과시킬 마음이 없는 거죠. 야권에서 추진하는 것들은. 국민 여러분들도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국민의힘에서는 이거를 지금 조율하고 조정하고 우리가 한번 대화를 해보고 심사를 해서 추진을 해보자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이분들은 무조건 막으려고 무조건 시간을 끌고 계류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정을 하고 계속 꼬투리를 잡고 비아냥대고 자극을 해서 진행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거를 혹여라도 민주당에서 협치가 좀 부족한 거 아니냐, 여당에 대한 배려가 너무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기사를 보시면은 법사위 가방이 줄줄이 퇴장을 하죠. 여러분 참 300명밖에 되지 않는 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라는 자리에 여기에 앉아있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품위와 격이 떨어져서야 되겠습니까? 아니 회의를 진행하는 위원장에게 이름이 무엇냐고 하지를 않나, 반말에 공부는 내가 더 잘하지 않았냐, 비아냥대지를 않나, 삿대질을 하지를 않나. 참 정말 자라나는 우리 아동 청소년들이 이 장면을 볼까 두렵습니다. 다음 기사, 이틀 연속 오물풍선, 수십 편 지연, 인천공항 이착륙 차질. 북한이 어젯밤 또다시 오물풍선을 남쪽으로 날려보냈죠. 이틀 연속 살포한 것으로 올해 들어서 6번째. 합동참모본부, 북한이 또다시 대남 오물풍선을 날렸고 경기 북부에서 남동 방향으로 이동 중이다라고 전했습니다. 오늘 풍선의 영향으로 새벽 1시 46분부터 인천공항 국내선과 국제선 항공편 수십 편의 이착륙이 일제히 지연됐다. 인천공항 측 운항 중인 항공기 엔진이 이물질이 빨려 들어가면 사고 우려가 있어 운행을 통제했다. 정확한 지연 규모는 확인 중이다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그제밤에도 오물풍선 350개 정도를 날려보냈고 이 가운데 100여 개가 경기 북부와 서울에 떨어졌습니다. 주 내용물은 종이류와 쓰레기, 위해 물질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다라고 군은 밝혔죠. 4차 살포 때부터는 대북 확성기 방송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성준 합참공보실장, 전략적 작전적 상황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확성기 방송을 시행할 것이고 임무가 부여되면 즉시 시행할 것이다. 이성준 합참공보실장, 전략적 작전적 상황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확성기 방송을 시행할 것이고 임무가 부여되면 즉시 시행할 것이다. 군은 대신 어제부터 대형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있다는 건데 새벽 1시 46분부터 한 4시 44분 정도까지 3시간 정도로 이제 국내외 항공편이 지연이 된 건데 정부는 대책 없죠. 그저께는 오물풍선 350개, 어제는 오물풍선 250개. 다행히 이게 지금 그 안에 종이 조각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라 그래서 망정이지 주민들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지는 않기에 그나마 다행인 거지. 이것도 따지고 보면은 무게가 10kg 정도 된다고 그래요. 갑자기 운전하는 차 위에 떨어진다거나 비행기 같은 경우에는 엔진에 빨려 들어간다거나 그러면은 이게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죠. 직접적으로 주민들에게 그 위에 떨어져 가지고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그 정도는 아니라고 한다지만 충분히 위험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오물풍선도 날리고 탄도미사일도 발사하고 물론 실패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계속 북한이 크고 작은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데 우리 정부, 우리 머리 위로 국민들 머리 위로 북한에서 날리는 오물풍선이 날아다니는데 정부에서는 확성기 틀고 안전 문자 보내는 거 말고는 대책이 없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친명 정성호, 이재명 굉장히 힘들다 했지만 다른 대안이 없다. 이재명계 중진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당을 통합하려면 이재명 대표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3주 전쯤 이재명 전 대표가 힘들고 부담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당 안팎 상황이 이 전 대표 없이 어떻게 꾸려나갈 수 있겠냐라고 얘기를 했다. 민주당은 초선이 다수라 경험이 적은데 무도하고 무책임한 윤석열 정권을 제어하려면 이재명 대표 연임이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했다라는 거죠. 또한 일부 최고위원 출마자들이 이재명 전 대표와의 친분을 내세우는 데 대해서 별로 좋아 보이진 않는다. 민주당은 어떻게 혁신하고 차기 대선에 승리할지 비전과 가치를 제시해야 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개인 입장에서는 사실 연임을 하는 게 당대표를 한 번 더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부담이에요. 개인적으로 보면 임기가 2년인데 다가오는 지방선거 만약에 또 지난번처럼 결과가 좋지 않다면은 그 책임에서 또 가벼울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부담을 안고 가야 되는 겁니다. 한 번 더 한다는 것이 그리고 보수 지지층들이야 여기서 그만두건 그만두지 않던 간에 어차피 그분들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에서 계속 보기 때문에 논외로 한다고 하더라도 중도층들에게는 이게 어떻게 비춰질지 모르거든요. 사실 자칫하면 독주로 비춰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이 개인으로 보면, 정치인 개인으로 보면은 부담스럽기도 했을 것인데 8월까지 뭐 일단 거치를 봐야 되겠지만 8월 전당대회까지요. 네, 정성호 의원 말처럼 사실 지금 대안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더욱이 지금처럼 이렇게 위기 상황일 때는 뭔가 통합되고 강력한 어떤 리더십이 필요하거든요. 구심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아닌 다른 사람이 만약에 당대표가 된다면 뭐 될 리도 없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대다수의 당원들이 납득을 안 할 수 있죠. 그리고 저 역시 뭐 그 부분에 깊게 공감을 하는 바이고, 특히나 지금은 민주당을 이끌어갈 강력한 정치 리더가 없다는 거, 그 부분에 즉 대안이 없다는 거 깊게 저도 공감을 하는 바이고, 뭐 이재명 대표밖에는 사실 지금은 대안이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뭐 또 하나 좀 언급을 하면은 그런 상황인 것은 뭐 차치하고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뭐 아버지다 이런 발언들은 좀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이런 발언하면 또 뭐 수박이네 뭐네 그러는 분들도 계실 텐데, 민주당의 아버지라는 호칭으로 불리우려면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뭐 노무현 전 대통령 이 정도 돼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이재명 대표는 아직 그 정도로 연세가 있지도 않으시고 지금 한창 현역으로 활동을 하고 계신 분인데, 민주당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려면은 뭐 은퇴를 하고 정계에서, 그리고 원로급인 뭐 그런 분들에게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추후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고 5년간의 임기를 훌륭히 마치고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고 그런 후에 이제 뭐 퇴임을 한 후에 그때는 이제 민주당의 원로, 민주당의 아버지 이런 수식어가 당연히 뭐 따라 붙겠지만, 지금 자꾸 이렇게 뭐 민주당 뭐 아버지가 이재명 대표다 뭐 이런 아부성 발언을 하는 것, 그리고 이재명 대표와의 어떤 친분을 계속해서 어필하는 그런 정치인들, 자기 비전은 없고 이재명 대표의 이름만 팔으려고 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죠. 그게 오히려 이재명 대표를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방해를 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정치를 하면 안 됩니다. 특정 정치인이 받고 있는 지지와 인기를 등에 업고 거기에 편승을 해서 어떻게 자기도 한번 같이 출세하고 인지도를 올려보려고 하는, 그리고 자신의 정치 권력을 좀 더 연장시키려고 하는 그런 행위들, 이재명 대표의 이름을 그런데 이용을 하면 안 됩니다. 자, 마지막 기사입니다. 보수 결집들이나 대구서 대북 강경 발언. 대구에서 열린 6.25 전쟁 제74주년 기념식 취임 이후 처음으로 기념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 북한을 향해 강도 높은 경고 메시지를 내놨다. 이따른 오물풍선 살포를 비열하고 비이성적인 도발로 규정하고 러시아와 군사 경제적 협력을 강화한 데 대해선 시대착오적 행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군사 경제적 협력 강화마저 약속을 했다. 역사의 진보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 행동이 아닐 수 없다. 대통령실은 6.25 전쟁의 전환점이 된 대구 경북 지역 전투를 조명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대구에서 기념식을 열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강력한 힘이 진정한 평화를 이룩하는 길이다.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맞서 단호하게 대응할 것으로 강조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이달 말 한미일 첫 연합훈련을 위해 부산에 입항한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인 시어도어 루즈벨트호를 방문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TK 지역 방문은 지난주 민생토론회 이후 5일 만이라는 거죠. 지난 20일 민생토론회 직후 박정희 전 대통령의 기록물이 있는 영남대 역사관을 찾아서 박정희 정부의 새마을 정신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총선 직전 중단됐던 민생토론을 경북에서 재개하고 일주일 다 돼서 대구를 또다시 찾은 거죠. 윤석열 대통령은 제가 봤을 때는 이럴 거면 대통령을 하지 말았어야 돼요. 경북지사나 대구시장이나 하셨어야지. 대통령이 특정 이념과 지역 감정 계속해서 치우쳐가지고 국정을 운영을 하면은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지금 대한민국이 산으로 가죠. 그럴수록 국민들은 더 힘들어지죠. 6.25 기념식, 6.25 전쟁 기념식 참석 좋죠. 근데 가만 보면은 대구에서 열리는 행사에는 이렇게 열심히 참석을 합니다. 심지어 재래시장도 뭐 울산, 대구 이런 곳으로 이제 주로 다니시고, 호남 쪽은 너무나 소홀히 대합니다. 지지율이 계속 떨어져서 이제 정말 더 떨어질 것도 없으니 TK 지역 지지율마저 떨어지면은 안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대구 경북에 공을 들이는 거 그건 알겠는데,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잖아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반공 이념, 철진한 새마을 정신, 그리고 지역 감정에 치우쳐서 대한민국의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 오늘의 정치 논평 여기까지입니다. 즐거운 밤, 평안한 밤 보내시고요. 마재경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